동해시인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5월 18일 일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경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몇 개 경주를 제외하고는 인기마 접종 구도로 끝났는데 1호 경주는 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출전 두수가 토요 경주는 그래도 좀 적었죠. 근데 1호 경주는 스포츠 조선배는 배당이 나올 거고요. 마주협회 장배는 빈체로 카발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다른 경주들은 초반부 경주를 제외하고는 출전 두수가 제법 많고요. 또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또 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토요 경주보다 조금 더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예상이 좀 밋밋합니다. 한 2주간 밋밋한데 그런 점을 좀 확 깰 수 있는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하는데 그날이 5월 18일 일요 경마일이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저배당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들 몇 있지만은 이런 경주는 가볍게 넘어가시고, 부산 경마는 계속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서울 경마도 이제 중후반부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산 경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후반부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을 위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5월 18일 1호 해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1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맥 빠지는 경주죠, 그죠? 왜 맥이 빠지냐? 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맥이 빠지는 겁니다. 다른 도전 마필들이 뭐가 있으면은 제가 찾아낼 텐데 뭐가 없어요, 다른 도전 마필들이. 일단 6번 황금 마스크가 잘 뛰게 생긴 말은 아닙니다. 체구는 굉장히 좋은데 말이 좀 언밸런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그만큼 능력밖에는 못 보고 있지만은 상대들도 워낙에 약하고요. 이번에는 앞선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 편성에서는 들어오지 않을까. 6번 황금 마스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곽에 있는 9번 와일드 위즈라는 말이 직전 경주에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거든요. 8달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데뷔 전부터 3착을 했던 말이고요. 재검 때 모습이 이상이 없고요. 또 문상희가 이렇게 인기 1위 말 될만한 말을 가지고는 또 악착같이 또 타기 때문에 9번 와일드 위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도전 마필들의 능력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파인핑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상지를 보시면은 직전 경주를 뛰고 데뷔전을 뛰고 장기간의 공백 재검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재검 때 기록이 1분 5초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은 100%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 기록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재검 때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능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9번 와일드 위즈처럼 공백 후 출전이지만은 바로 적응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번 파인핑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7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저배당으로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11번 고스트 크리솔이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장거리 경주를 또 직전에 잘 뛰었고 상대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1번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인기마 접전 구도로 끝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7번 텐코리아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임다빈이가 의승을 해서 최적의 전기를 펼치고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고 그 정도밖에는 못 뛰었어요. 근데 2회전 경주에 비해서는 많은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서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번에는 직전보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 계속 힘이 차면서 걸음이 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더 나은 순발력, 더 나은 종반 끈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7번 텐코리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 경주의 부산 경마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른 경주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9번 오늘이 승관은 직전에 특별경주 출전해서 사착을 했고 8번 솔레다드가 이렇게 팔리는 거는 이제 역시 이 말도 직전에 특별경주였는데 감량 이점이 좋아서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4번 당대수사입니다. 아직은 모래를 좀 못 맞아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도 서강주가 2승을 해서 스타트를 잘 받아서 선입으로 털려다가 다른 마필들이 외곽에서 막 감싸 들어오고 모래를 맞으니까는 맨 우미권으로 쳐졌다가 다시 탄력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모래에 익숙한 반응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래를 맞지 않게 경주를 진행하는 게 최선인데 외곽에 있는 말들보다는 빨라요. 인코스에 스페셜 윈드가 있기 때문에 스페셜 윈드가 아마도 선행을 가면은 바로 그 외곽을 물고 가면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로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반 탄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래 맞지 않는 전개만 가능하다면 경주 종반까지 탄력이 좋은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4번 당대 스타일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곡산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8번 동키 플레이가 출전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는 맥이 좀 빠지는 경주죠. 인기유리 말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노리셔야 되는 말은 발주기 이점에 있는 1번 칸노트입니다. 예. 객관적인 스피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발주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8, 9, 10경주 진행될 때 비 왔죠. 오늘 저녁에도 계속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주로가 더 빠르죠. 1번 칸노트 발주기 이점의 임다빈의 기승에 객관적인 스피드가 가장 좋은데 선행을 양보할 리가 없죠. 그래서 1번 칸노트 무조건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면은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 칸노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 설명해 드리기가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 성실월드나 바벨커먼 이런 말들은 골드카드 매직쇼나 이런 말들은 10마 위너스 루키는 장기간의 공백 골드카드도 3착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10마고 공백이 있고 이런 말들은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1번 히트 위너라는 말입니다. 히트 위너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행감사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데뷔전 꼴등을 했고 다시 재검받고 직전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이면서 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컨디션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야 정말 말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인게이트라는 거죠. 인게이트. 자, 금요경주 부산이 함수율이 높아버리니까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제 이제 금요방송 토요방송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능력 있는 기술이 의도적으로 늑발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외선 추입을 해요. 인게이트로 안 들어가려고. 그건 인게이트가 무겁다라는 거고 인코스를 타면은 인게이트라 그래도 되고요. 인코스라 그래도 인코스를 타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번 히트 위너는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정말 좋아져서 앞선으로 빠르게 붙을 거예요. 근데 인코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1경주를 보고 판단을 할 거지만은 어쨌든 인코스가 무겁다라면은 1번 히트 위너는 못 들어와요. 아무리 좋아져도요. 만약 1경주를 봤는데 인코스가 무겁다. 그러면 대안은 8번 위너스 루키입니다.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오는데 뭐 대상경도 뛸 정도로 기본 걸음이 있었단 말이고요. 그리고 재감 때 모습도 이상 없이 아주 좋고 그래서 훈련도 잘 진행을 했고 그래서 1경주를 보고 야 인코스가 또 죽음의 주로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위너스 루키로 전환을 하고 인코스가 정상이면은 그냥 1번 히트 위너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국산호군 1800,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데몰삭스 출전 취소, 천지마켓 출전 취소인데 인기마가 아니니까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요런데 뭐 여러 마필들이 기본 걸음을 갖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단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은 5번 킹워리어입니다.
직전 경주 산행을 가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마이야가 기승을 하고 있고 2.5kg 감량 이점이 있고 객관적인 스피드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연히 직전 경주처럼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중거리 경주까지 직전이 1300이었으니까는 100m 늘어난 경주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본 걸음을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킹워리어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중고배당 막권.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중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도 제가 세게 노리는 말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9번 글로리인들은 2회전 경주, 직전 경주 모두 다 앞선 전개를 펼쳤어요. 그래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한 후에 끈기를 보였고 6번 나이스걸은 2회전 경주 입상, 직전에는 늘어난 경주거리 고전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들도 다들 가능성은 보이고 있지만은 기복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은 주로 이름과도 맞고 기승기수도 맞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10번 리먼트라는 말입니다. 리먼트. 최근에 이제 전진구가 기승을 했는데 전진구가 좀 잘 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이제 자기 생각대로만 타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취마다 생각을 하니까는 직전에도 스타트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맨 흥미권으로 쳐져서 취입을 해요. 근데 최근 주로의 흐름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취마가 안 들어오니까는. 그런데 이번에는 최상현입니다. 최상현의 특징은 뭐죠? 위에서 굉장히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술이죠. 스타트가 좋으면은 9번 글로리인드하고 같이 선두권에 붙을 거예요. 전진구처럼 스타트가 좋아도 취업미권 바닥에서 취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외선 진로를 선택하는 아주 유리함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별다른 능력도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10번 리먼트가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리먼트를 아주 세게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이번 에클레어 파워는 이제 스타트가 좀 느려요. 예, 얼만큼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고, 이번 테마 탄생은 직전에 산행을 간 이후에도 종반 걸음이 부족했고, 외곽에 있는 K-파워풀 모래 맞으면 안 되죠. 그리고 희망의 창가는 출전 취소됐어요.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 보면은 뭐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나비드라는 말입니다. 많이 뛴 경주거리는 1700인데 장거리까지는 괜찮아요. 최장거리는 모르겠는데 1800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장추열이 기승을 해서 조금 늦은 추격을 해서 3착을 했지만은 33주 마방의 마필이고요. 아직 6점밖에 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계속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의외로 앞에 가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테마 탄생이나 K-파워풀 토네르 이런 말들이 앞에 가면은 바로 뒤를 쫓아가는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입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도 더 좋아졌고 없던 능력도 끌어내는 조제로기 때문에 3번 나비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는 국산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순발력도 있고 선두 외곽 전개도 가능한 말은 4번 퀸즈 드래곤입니다. 직전에 1400 경주거리에서 선두 외곽 전개 후에 끈기를 보였고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죠.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좋죠. 진겸이가 이승을 하고 있죠. 당연히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4번 퀸즈 드래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이게 대상경주인데 무슨 대상경주죠? 제가 명칭을 한번 볼게요. 예, 스포츠 조선배네요.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가는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 각도 거의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을 위주로 노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경마를 추구하는 바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밋밋한 성적을 보일 때는 또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선행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인기마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열대 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상 각을 아예 변경을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앞에 가는 말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아직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죠. 2000m 장거리 경주 직전 종합치 백파이널 때 출연해드렸던 나이스태양 앞에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클립스 아너도 산행으로 경주를 진행했단 말이고 태평 레전드도 산행으로 경주를 진행했단 말이고 용암세상도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접전이면은 와장창 다 무너져야 되는데 최근에 주로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은 무너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9번 날아올라라는 말입니다. 직전에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그게 정상 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야가 기승을 해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는데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는 말이에요. 근데 직전에는 취브로의 경주를 진행해도 많이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면서 컨디션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4달 만에 나왔거든요. 4달.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 주기죠. 그러니까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는 취브로 경주를 진행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죠. 순발력이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앞선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9번 날아올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는 국산사곤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이 많죠. 판타스틱 휴머 이제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윈더블릿도 직전에 샘편상에서 잘 뛰었고요. 외곽이는 8번 브루크 킹맨은 장기간의 공백 죄송합니다.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는데 선두 외곽 전개 후에 끈기로 보였고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큰 기쁨을 줬던 6번 스타퓨리가 이번에도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 밀고 나오건 간에 선두 외곽 전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떻게 몰아야 최선의 능력을 보이는지 이제 이성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선두 외곽으로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직전과 동일하게 몰이 맞지 않는 전개도 가능하고 훈련대 컨디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스타퓨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게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로 진행이 되죠.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 마사회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빈체로 카발로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빈체로 카발로가 베스트 컨디션이면 또 들어오겠죠. 능력 발휘는 가능할 거고 할 거고 인기를 얻는 크라운 함성 선행 갈 거고 외곽에 있는 블랙맘바도 세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말이고 근데 직전에 입상을 했던 12번 블랙머스크가 여전히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중거리 1400까지도 괜찮았는데 원래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거리 경주에서는 맨 바닥에 있어도 막 취입으로 올라오는 말이었어요. 근데 직전은 워낙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간과를 했지만은 어쨌든 직전에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번에도 컨디션이 여전히 좋고 그래서 12번 블랙머스크가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블랙머스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2등급 16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되고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일요일은 꼭 맞출게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실패했죠. 하나씩 해서. 근데 일요일은 부산 메인, 서울 메인 다 맞출게요. 약속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냐면요. 보세요. 금화 디스팅션 직전에 3차 했어요. 미스터 킴은 직전에 입상을 했어요. 두두가 같이 뛰었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1번 금화 디스팅션 진겸이 딕션 대비 4.5kg랑 감량 들어오는 거고 외곽에 있는 김혜선 잘 타죠. 직전 대비 1.5kg 감량 이거 2.5배 3.0배 대끼리 한 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두 마리가 2착 3착을 했거든요. 특별 경주에 나와서. 그런데 서울 경마는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마하고 부산 경마가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 경마는 문성이가 인기율이 타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술이 양보 아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말은 센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이대요.
안 들이대요. 근데 부산경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가 쎄? 그래. 내 말도 해볼 만해. 한번 들이대 보지 뭐. 그래서 부산경마가 재미가 있고 중고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서울경마, 토요경주도 마지막에 뭐 계속 저배당으로 끝나잖아요. 인기유리말 인정하고 갈 길 다 터주고. 예, 부산경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제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스터 키맨, 그래 네가 쎄? 1번 금화팅 디스팅션 네가 쎄? 그래 우리도 한번 들이대 보시 뭐. 예, 이런 말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1600으로 경주거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정말 1600 경주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 능력상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도전 마필도 있고 그 도전 마필을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2.5배나 3.0배 대끼리 맞고는 배팅하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네. 2.5배나 3.0배가 아니라 25배나 30배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서울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내일은 딴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부산 교차 6경주 메인 승부, 서울 메인 승부 9경주 두 개 경주만 정확하게 적중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주는요, 그런 경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기 마필들이 팔리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한계를 보이거나, 단순히 기순기수의 이름값이거나, 최근 성적이 괜찮아서 인기를 얻는 말이 있어요. 예. 일단은 인기율이 스마트 삭스 보세요. 몇 번 뛰었어요? 예, 36전 뛰었어요. 2회전에 입상, 직전에 3차. 발주기 있죠, 문세영.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예. 4번 퀸다이아. 직전에 대상경주. 꼴등. 근데 2회전의 경주는 일반 경주 꼴등. 예. 최근에 서울경마 성적 꼴등 유승환이. 어떻게 믿어요? 외곽에는 9번 마이티센. 직전 1700 산행가서 3차. 2회전 1200 최적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뭐 동착이었지만은 입상. 예. 경주거리 늘어나니까 고전했죠. 발주기 최외곽에 김효정이의 57. 뭐 어떻게 믿습니까? 대박스타는 믿을 수 있나요? 미스터 파워는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최근 잘 뛰었거나 과거에 한 번 잘 뛰어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려야 되고 이런 허름한 인기 마필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도전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는 혼합사곤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번 에이스K는 이제 2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선행가도 종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스포르차도 역시 앞에 가는 말. 외곽에는 8번 글로리 영광은 뭐 순발력은 있는 말인데 취입도 하는 말이고 뭐 기본 걸음이 있는 말입니다. 1200 경주거리가 제일 유리한 말은 3번 스피닝 간트입니다. 말값이 비싸진 않은데 불행하게도 이 말은 1200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는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경주 종반에 한 발을 쓰든가 아니면 앞산에 나서서 버티든가 주행시 자세도 높고 고개도 높고 다리도 뻣뻣한 말이기 때문에 1200밖에는 못 뛰어요. 근데 이번은 1200이잖아요. 그래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면은 이런 말들이 별다른 능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스피닝 칸트가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권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경주이지만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일단은 2번 네이비 캡틴 순발력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1200이 유리하죠. 5번 벌거베리타스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데 또 이 말이 최근에 부담 중량이 높아지니까는 직전에 전개상 무리가 없었는데도 거의 꼴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드림아일은 체중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는데 체중이 한 20kg 이상 오버가 됐어요. 체중이 줄면 더 뛰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7번 럭키 프랭크입니다.
선입이 되는데 선입으로 탄력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전에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3F 타임 직선 600m 구간이나 직선 마지막 200m 구간의 기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냐? 그때는 1400이었고 이번엔 1200이라는 거죠.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점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권으로 밀어붙여서 버티기를 노리면은 주로는 한없이 빠르고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7번 럭키 프랭크가 입상할 수 있는 경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7번 럭키 프랭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8일 1회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공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